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 상당히 필요한 것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산, 이 재산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쓴다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unmovable이겠죠. unmovable. 이 동산이라는 것은 moveable이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asset, 자산. 그렇죠? movable asset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움직이는 자산이니까 동산이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리얼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리얼 프로퍼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셋이라는 건 자산이죠. 움직이는 자산이니까 동산이고, 부동산은 리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진짜 이 토지 이런 걸 말하죠. 프로퍼티라는 것은.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하면 진짜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동산과 부동산으로 또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토지를 가리키겠죠. 부동산은 주로 토지는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동산은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과 주식, 뭐 보험, 뭐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신문의 통계 이런 것에 의하면, 특히 이제 서울을 이야기할 때요, 서울의 그 집은, 서울의 집을 살려면, 서울에서 집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몇 년을 벌어야 된다. 21년을 벌어야지,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집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집을 우리나라의 이제 그 사람들을 본다면,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한 절반, 한 50%가 집주인이고 50%가 이제 세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50%, 5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사거나 이렇게 이제 하려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실적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적을 향상을 시킬 때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신용 등급, 이런 신용 등급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용카드죠. 크레딧 카드라고 하죠. 이걸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를 늘리자.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신용카드 소비를. 물론 이제 뭐 100%를 다 소비를 늘 수는 없지만 한 20% 정도는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어떤 나중에 대출금을 받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살 때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전세가 있고, 그다음에 월세가 있고, 매매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는 거죠. 근데 그게 목돈이죠. 목돈을 맡겨서 일정 기간, 보통 2년이죠. 2년 동안 이제 맡기고 이제 집에 사는 건데,
이제 당연히 이자는 없이 그냥 원금만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것을 이제 전세라고 하고요. 월세는 당연히 그 보증금을 내고 매월 얼마씩을 내는 거죠. 월 얼마씩. 이게 이제 월세죠. 그래서 월세를 만약 못 내면 보증금에서, 영어로는 이제 보증금을 디파짓이라고 그래요. 디파짓.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맡겨 놓는다는 거죠. 디파짓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이곳에 살면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못을 막 쓴다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이제 해놔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세의 이제 그런 그 비율은 이제 요금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이제 별로 크게 올라오지 않다가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특히 이제 4월에 올라가고 이제 특히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이 2020년 8월 기점으로 상당히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돈을 이제 벌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벌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벌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이제 좀 늦게 입대를 했어요. 근데 93년 10월 이경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대학원을 공부 좀 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 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뭐 장학금도 받고 뭐 해가지고 뭐 하는 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서 이제 95년에 한 12월쯤에 제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찾아보니까 이 600만 원이 한 85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2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이율이 한 17% 이런 때였습니다. 상당히 호황일 때였죠, 이율이.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2년 6개월 동안 뭐 국경일도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그걸 모아봐도 한 모르겠어요. 한 5, 6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병장 월급도 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런다고 하니까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때는 또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군대를 가니까 안 쓰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게 돼서 그때 이제 동생 뭐 옷도 사주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돈에 한 50만 원 정도 찾아가지고 거기서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온전하게 자기의 어떤 돈만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이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레버리지가 지뢰죠. 그러니까 어떤 돌멩이가, 무거운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무거운 돌멩이를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면 그냥 들어 올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작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이 돌멩이를 들면 돌멩이가 잘 올라가죠. 일종의 이제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큰 돌을 옮길 때 이런 방법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지렛대 효과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그런 다른 타인의 자본을 가지고 지렛대처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의 이익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곳은 다 이런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이제 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종잣돈이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있고요.
이제 저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 이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학원에서의 어떤 강사라든가 이런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이제 단독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12평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또 저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을 이렇게 하니까 한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저금 이거 말고 또 하고 이랬는데 2009년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어떤 경매 물건이 하나가 아파트 분당에 이게 이제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경매를 한 게 30평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돈이 없어서 저는 이제 이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경매를 하면 이제 좋은 거는 그 돈에 이제 한 70%, 80% 이럴 때는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제 융자를 받아서 같이 이제 이걸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한 정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제 62평짜리도 제가 이제 2003년이죠. 이렇게 샀는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서 2016년에 이제 제가 이제 한 7억 2천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팔고 그 집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이렇게 할까 하다가도 이제 일가 위주택이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이거를 다시 이제 환원해서 이 호텔 건물을 좀 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소득이 발생을 하고 이제 은행 대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이펙트. 그래서 그 어떤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려면 온전하게 자기의 돈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또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표현 중에 이런 말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don't put all your eggs. don't put 놓지 말라는 거죠. all your eggs. 너의 모든 계란들을 in one basket.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투자를 할 때에는 이제 그 주식만 하지 말고 주식에도 하고 동산에 예금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특히 이제 토지 이런 것 아파트라든가 토지 이런 것을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떤 단기 투자라고 하죠. 이거보다는 장기 투자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합니다. 변동성이 많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장래성 이런 것을 두고 이렇게 이제 그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귀재도 그 코카콜라 거기 이제 회사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10원, 뭐 1,000원짜리가 나중에 정말 한 그 20원, 30원 이렇게 정말 거의 많이 떨어졌더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투자를 그대로 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커다란 주식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하려면 이제 갭 이런 투자도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하려면 일단 내 집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내 집이 있는 상태야지 이런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구입한 것과 매매한 것의 그런 그 가격에서 한 2분의 1 정도, 이제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갭 투자 아닙니까? 갭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좀 비싸고 약간 내려가면 이 갭 투자도 좀 싼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사는 것도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특히 이제 서울에서도 뭐 요즘은 거의 뭐 집값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래도 이 빌라는 한 4억에서 5억 이런 정도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가족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빌라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부동산과 주식, 그다음에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론 이제 전세를 살기도 하고 매매 집중이 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전세를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너무 큰 무리수를 쓰진 않다면 자기의 집을 사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자를 좀 갚아 나가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갚아 나가 이런 것보다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비율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매를 하는 것을 저는 훨씬 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경험과 함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